안녕하십니까. 신화세법연구소의 천성규 소장입니다. 2010년에도요, 저희 신화세법연구소에서 나오는 각종 자료나 또 세법과 관련돼서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꼭 알아둬야 될 그런 내용들을 주제로 해가지고 강좌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려놓을까 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우선 2010년도에 2009년도와 달리 개정된 세법 부분 중에서 그 중에서 모든 세법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를 해서 1시간 정도 2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분야에 따로 교재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강의하는 부분에 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까 교환을 클릭해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교환 자료는 기획재정부에서 개정세법 부분만 별도로 편집을 해서 국민들한테 편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그래도 세법의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부동산 분야 부분만 발췌를 해서 해설해 드리는 시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요, 우선 소득세법 분야에서 소득세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양도소득세도 소득세 분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변반에 걸쳐서 이 소득세법이 개정이 되면은 양도소득세에도 영향이 미치는데 가장 큰 것은 세율이 되겠죠. 그래서 소득세 세율이 원래 2009년도 8월 달에, 즉 작년 8월 달에 2010년도 개정세법이라고 해가지고 미리 수정안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소득세 세율이 그대로 통과가 되어서 2010년도에 적용될 줄 알았는데 사실상 2010년도에 국회를 통과해서 개정된 세율을 보니까 8월 달에 발표했던 내용과는 좀 틀리더라. 그래서 일부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바로잡기 바랍니다. 소득세 인하 부분은 당초에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구간도 원래 2009년도에 35%였었습니다만은 그것을 33%로, 즉 2% 인하를 하겠다. 이와 같이 발표를 했었죠. 작년 8월에. 같이 발표를 해서 나름대로 2009년도에 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던 분들도 이왕이면 2010년도에 팔면은 세율이 2%나 인하가 되니까 세금이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분들이 각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과세표준 구간이 8,800만 원 초과하는 최고세율 구간 같으면 나름대로 고소득자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국회에서 통과하는 과정에 저소득자에 대해서만큼은 세율을 인하해 주는 건 좋은데 고소득자에 대해서만큼은 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보류를 하자. 그래서 2년간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겠다. 그래서 원래 33% 하겠다고 했던 부분을 33% 하겠다는 부분을 안 하고 그대로 35% 2009년도 세제인 3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득세 세율이라는 것은 양도소득세 세율하고 현재 종합소득세의 세율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종합소득세 세율이 그대로 33% 하겠다고 했지만 35% 된 것이 현재 양도소득세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요. 2010년과 2011년까지는 그대로 최고세율을 유지하고 12년 이후나 돼야 세율을 인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현재 법령도 그와 같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 8월 달에 그 수정안으로 나왔던, 개정안으로 나왔던 내용이 실제로 통과가 안 됐다는 점 이해하시고요. 그 중간 세율인 16%짜리는 15%로 1% 인하는 되었고요. 25%짜리는 24%로 인하는 됐습니다. 1%씩. 그러나 최고 세율인 35%짜리는 인하가 안 됐다 하는 부분을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 문제입니다.
주택 전세 보증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특성상 집을 세를 줄 때는 대개 전세의 개념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세 보증금에 대한 과세 문제가 지금까지 2009년까지 세법 체계에서는 과세를 하지를 않았죠.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는 어땠냐? 상가는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은행에 예치해뒀을 때 생기는 이자를 소득이라고 생각해서 간주 임대료라는 계산 공식을 만들어서 상가에 대해서만큼은 보증금에 대해서도 계속 과세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했는데 주택도 월세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한 경우를 만들어 가지고 3주택 이상이라든지 고가주택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과세를 했었어요. 그래서 월세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비교과세, 형평과세 원칙에서. 그래서 월세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과세를 해왔는데 이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해왔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를 안 했던 부분을 앞으로는 과세를 하겠다. 이와 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1월 1일부터 바로 과세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또 과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전세 임대의 경우 주택수와 관계없이 소득세 현재 비과세 해왔는데 앞으로는 과세를 하겠다, 현행은. 그래서 개선된 내용을 보니까 주택 월세 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겠다. 즉 전세를 준다고 해서 전세보증금을 다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3주택 이상이라는 전제 조건이 일단 붙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보유자가 보증금을 많이 받게 되면 과세를 하겠다. 근데 이 문제도 2009년 8월 달에는 단순히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만 과세하겠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3채 이상이면서도 임대보증금이 3억 원 이상일 때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었어요. 근데 요번에 국회 통과하면서 그 부분은 말이 빠졌고 일단 3주택 이상자라면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행 시기는 임대보증금 시행 시기는 현재 201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 최저한 전세보증금 총액 3억 원을 설정하여 지방 중소도시 농어촌의 주택은 실질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 시행 시기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1년부터 시행. 이와 같이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긴 하는데 나름대로 많이 받는 사람들만 하겠다는 취지지 소액의 조그만 주택 가지고는 해당은 없겠죠. 그 다음에 2012년 금년에 들어와서 가장 크게 세법 양도세 측면에서 바뀐 게 바로 요겁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요 예정신고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겠다. 예정신고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2010년도 부동산 조세 개정 중에서 가장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정신고 세액공제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었냐? 현재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할 경우 인센티브로 10%의 세액공제를 해줬다. 이 제도가 거의 지금 20년 정도 적용되어 왔던 제도입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70년도부터 신고세액공제 10% 제도가 도입이 됐었어요. 근데 그 당시 도입될 때의 그 사회적인 배경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세금을 내려고 보면은 확정신고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5월 달에 내면 됩니다. 그래서 1년 있다가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1년 있다가 세금을 내려고 보니까 다른 용도로 돈을 쓸 수도 있겠고 또 부동산을 팔고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과세 관청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려고 보면은 돈이 없다는 거죠. 재산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판 사람도 특별한 혜택을 안 주면 굳이 미리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팔아서 세금을 자진납부하시게 되면 은행에 맡겨둔 만큼의 이자율 정도는 공제를 해주자. 그래서 그 당시 지금은 또 IMF가 지나면서 은행 금리가 좀 바뀌어졌지만 예전 70년도 80년도 같은 때에는
은행 금리가 연간 1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라는 기준도 나름대로 은행 금리에 맞춰서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예전 7, 80년도에는 세금을 미리 내게 되면 은행 금리 정도는, 은행에 넣어둔 정도의 이자만큼은 그래도 빼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예정신고세액공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예정신고를 안 넣는다고 해가지고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다는 거죠. 양도세 체계라는 것이 확정신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2개월 내에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을 준다든지 가산세를 매긴다든지 이런 거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2009년까지 적용되어 온 현재까지의 제도예요. 그런데 이 예정신고세액 공제를 다른 세법에서는 별로 이런 제도가 없어요. 미리 신고한다고 해가지고 세금을 빼주고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볼 때는 특별한 혜택이다. 또 하나는 사회적인 배경이 옛날하고는 많이 바뀌었다. 옛날하고는. 그래서 이와 같이 10%씩 공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이 해가지고 2009년 8월 달에 세법 개정안이 나올 때 2010년부터는 이 신고세액 공제를 단 1원도 안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나왔던 거죠. 그리고 신고세액 공제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고서 연도별로 이 공제해줬던 금액을 한번 집계를 국세청이 해본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연간 평균 1조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요즘처럼 세수가 모자르던 때에는 이런 제도 하나만 폐지를 해도 세수가 1조 정도는 더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정을 어떻게 했냐면 8월 달에 이제 세액공제를 완전히 폐지해서 단 1원도 2010년 1월 1일부터는 안 해주겠다 이랬었는데 국회를 통과하면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10년도에 적용되는 신고세액공제의 시스템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일한 연도에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2010년도에 여러 건을 양도하게 되면 그 다음 5월 달에 합쳐서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데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금액이 2006년에는 0.9조 원, 2007년도에는 1.2조 원, 2008년도에는 0.9조 원 해서 평균 연간 1조 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금액이 있었는데 이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독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벌칙 규정을 안 정하면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벌칙 규정을 또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얘기한 것은 20%에 20%나 되는 무신고 가산세라는 규정을 정했었어요. 무신고 가산세라는 규정을 정했었는데 사실상 20%를 다 매기자니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부동산 등을 양도 후 2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벌칙,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과소 신고는 10%, 무신고는 20%, 납부 불성실 가산세 연간 10.95%, 1년으로 하루 10,000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상당히 큰 과중한 가산세를 붙이도록 지금 그와 같이 얘기를 했는데 경과 조치로서 양도세 예정신고세액 공제를 폐지하고 가산세도 부과하되 1년간 한시적으로 원칙은 폐지입니다. 원칙은 없어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가산세도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20%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당장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려고 딱 보니까 나름대로 민원이 납세 저항이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도 한 해에 대해서만큼은 경과 조치라고 해가지고 좀 풀어줬어요. 그래서 풀어준 내용이 뭐냐면 과세표준 4,600만 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5%의 예정신고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그래서 과세표준 4,600만 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5%의 세액 공제를 해주고 4,6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4,600만 원까지는 해주고 초과 부분만 안 해주겠다. 원칙은 폐지입니다. 그래서 1년간만 이렇게 유예를 해주겠다. 1년간만. 근데 이 부분에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과세 표준이 아무리 높은 사람도 4,600만 원까지만 5% 공제를 받는데 이거를 실제 계산해 보니까 29만 1,000원입니다. 즉 1년간 유예해서 크게 봐주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상 세액공제 받는 금액은 29만 1,000원이 최고로 받는 금액입니다. 물론 과표가 4,600만 원도 안 되면 29만 원도 못 받게 돼요. 그래서 실제 4,600만 원 5% 공제한다고 그러지만 이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무신고 가산세 20%를 적용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20%를 적용하라 그랬는데 올해 1년간만 50%를 경감하겠다. 깎아주니까 10%가 되지 않겠어요? 20%의 절반이 되니까. 그래서 사실상 2010년도는 무신고 가산세가 10%를 적용한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10%가 원칙이 아니고 원칙은 20%인데 금년 한 해에 걸쳐서 조세 저항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절반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가 몇 프로입니까? 그러면 1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얘기고요. 20%가 맞는데 2010년도 1년간만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부분은 2개월 내에 신고를 안 할 경우에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납부불성실도 원칙적으로 납부불성실이 아니라 참 과소신고도 10%인데요. 50%를 경감을 해주니까 과소신고도 5%가 되겠죠. 그래서 50%를 금년 한 해에 대해서만 경감해 준다는 것을 경과조치에다 집어넣습니다. 예정신고세액공제에서 예외조항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4,600만 원 이하자는 전체에 대해서 5% 세액공제인데 4,600만 원 풀로 받아봤자 29만 1,000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 4,600만 원 초과자는 아예 안 해주는 거는 아니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해주는데 결국은 29만 1,000원 이상은 못 받는다는 얘기고요. 단 공익사업, 수용토지, 즉 수용당하는 토지죠. 사업인정 고시일이 2009년 즉 작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를 금년 2010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양도를 할 때에는 5%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과세표준 4,600만 원과 상관없이 금년에 수용되는 토지, 물론 여기서 조건이 따릅니다. 금년에 수용되는 토지인데 사업인정고시일이 작년 이전이었던 거예요. 올해 사업인정고시가 나면 안 되죠. 사업인정고시일이 작년 이전이었던 것은 금년 연말까지 수용이 되면은 과세표준이 4,6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 되더라도 4,600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체 금액에 대해서 5%까지는 공제를 해주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시 예정신고 무신고자에게 가산세를 50% 경감하여 10%만 적용한다. 그래서 이 말을 정리하면은요, 예정신고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가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10%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2개월 내에 신고를 했습니다만 이제 2010년부터는 그 공제의 문제가 아니라 페널티, 벌칙을 안 받기 위해서 꼭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20%의 무신고 가산세, 올해만 특별히 봐줘서 10%의 가산세를 먹게 되는데 세금이 1,000만 원이 나온다면 100만 원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작년 같으면 1,000만 원 나왔을 때 100만 원을 공제를 받아서 900만 원만 내면 됐는데 거꾸로 이제는 신고 안 하게 되면 1,100만 원을 내니까 본세만 내는 것도 억울한데 가산세까지 내려고 하면 더 억울하시겠죠. 그래서 그 예정신고 기간 2개월이라는 부분을 잘 체크를 하도록 하고요. 내년으로 가게 되면 20%로 바뀐다는 점도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 세액공제는 29만 1,000원이 한도기 때문에 그렇게 실익이 있는 세금이 아니다. 그래서 금년 양도소득세 체계에서 가장 큰 부분이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율 부분인데요. 우리가 법인세법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조세에서 뭔 관련이 있겠느냐 이러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죠.
제가 그 강의하는 과정에 그 단기 투자 절세 전략, 뭐 단기 투자 절세 사례, 이런 부분들은 많이 그 공경매 하시는 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중과재상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이 중과주택들이 한시적으로 완화가 돼서 일반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이 중과주택이 단기 양도일 때, 1년 이내 이런 식으로 단기에 양도를 할 때에도 일반 세율 이래가지고 6에서 35% 이런 얘기 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근데 1년이나 2년 이내에 양도가 되면은 완화가 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양도세 세율인 50%나 40%를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하고 공경매 하시는 분들은 이 세금이 제일 무섭죠. 그래서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매매사업자 등록을 한다든지 법인사업자 등록을 한다든지 이와 같이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걸 피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노무현 정부 때에는 법인사업자라 하더라도 30% 추가과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추가과세 제도가 완화가 됐죠. 2009년 3월 16일 이후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완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사업자로 이런 주택들을 1, 2년 이내에 팔더라도 법인세율로만 세금을 내면 된다. 그래서 법인세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작년에 8월에 마찬가지로 현재 작년에 있었던 법인세율은, 작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1%와 22%, 2009년도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과표 2억 원인 이하가 되면 11%, 그 다음에 초과하게 되면 22%, 이와 같이 됐었는데, 이것을 작년에, 요거는 11%, 1% 다운해서 10%로 만들고, 22%는 2% 다운해서 20%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운하겠다고 발표가 됐죠. 그래서 2%씩 다운되면은 방금 얘기한 이런 부동산 매매를 법인으로 하고 계신 분들도 실익이 있다. 이런 논리가 됐었는데 이것도 소득세와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됐습니다. 낮은 세율은 저소득자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운을 해주자. 그러나 높은 세율은 고소득자한테까지 다운을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2년간 유예를 시켰죠. 그래서 법인세도 사실상 2010년도 개정된 내용을 보면은 그 최고세율 2년간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원래 10%, 11%를 10%, 요거는 적용이 됐는데 22%를 20%로 하겠다는 부분은 그대로 22%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세율인 22%는 작년 세율과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요. 2년간 유예가 됐으니까 2011년까지는 요 세율이고 2012년부터만 다시 2% 다운해서 20%를 하겠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낮은 세율은 당초대로 인하를 해서 11%를 10%로 해줬는데 높은 세율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22% 그대로 끌고 가겠다. 궁극적으로는 세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해서 그 조세특례제한법에 부동산 그 수용이라든지 감면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 보유 시 양도세 감면액대.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토지나 이런 그 부동산들을 그 공공용지 취득, 공투취득법에 의해서 수용을 하게 되면 나라가 뺏어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수용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는 그 세금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세를 감면해줬는데 이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현금으로 보상하면 뭐 몇 프로, 채권으로 보상하면 몇 프로, 뭐 만기 채권 몇 프로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2009년까지만 적용하고 2010년부터는 감면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됐던 것이 실제로 2010년 국회를 통과하면서 거꾸로가 됐어요. 안 해주기는커녕 더 많이 해주는 걸로. 그래서 실제로 개선이 어떻게 됐냐면 2009년도까지는 현금 보상을 하게 되면 20%,
그리고 일반 채권으로 보상하게 되면 25%, 그 다음에 3년 만기 보유 채권으로 하게 되면 30% 이와 같이 해주도록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도를 1억 원으로 정했었고요. 감면 한도를 1억 원이라는 얘기는 요 깎아먹는 이 금액이 이제 1억 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8년 재춘장인 같으면 2억 원까지 해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받느냐, 채권으로 받느냐, 아니면 만기 보유 채권으로 받느냐. 만기 보유 보상 채권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증권예탁원에 가서 증권예탁원의 그 결제기자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5년 만기냐, 3년 만기냐.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을 2009년에까지만 적용하고 안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어떻게 됐다? 개선이 돼가지고 2009년까지만 하고 안 하겠다고 했던 것을 2012년, 즉 3년간 더 연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2010년, 2011년, 2012년에서 3년간 더 연장해서 2012년까지 더 연장을 해주면서 감면율을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현금으로 해주던 거 20%는 그대로, 자, 현금으로 해주던 건 상관이 없는데, 현금 보상 20%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3년 만기 보유 만기 채권으로 가면은 40%, 5년 만기 보유 채권으로 가면 50% 해서 현금보다는 채권이 이와 같이 채권이라서 5년이나 3년씩 자기가 보유하는 채권으로 증권예탁원의 결제기자를 가지고 온다면 최대 50%도 깎아주겠다. 50%도. 상당히 당장 현찰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채권으로 받으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만기 보유 보상 채권에 대한 감면 한도를 연간 2억 원으로 보는데 5년을 통산을 할 때는 3억 원까지도 해주겠다. 여러 개 수용이 돼서 여러 건 깎아먹게 되면은 다 합쳐서 3억 원까지도 봐주겠다. 물론 50% 한도 내에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50%를 했더니 이 금액이 감면 한도액인 2억 원을 넘었다. 3억 원이더라. 그런데 한 번이더라. 그러면 2억 원까지만 해주고 1억 원은 안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어찌됐든 없애겠다고 했던 조항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제도가 신설해졌는데요. 임야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임야. 그래서 특별히 임야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임야라고 못을 받았으니까 요 임야를 국가가 수용하게 될 때에는 감면을 해주는데 적용 요건이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조건이 좀 까다롭게 들어갑니다. 어찌됐든 임야를 국가가 매수하게 되면은 2년 이상 보유한 임야일 것 이런 조건들이 있죠. 그리고 국계입법에 의한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임야일 것 이런 조건들에 해당이 된다면 20%의 세금을 깎아주겠다. 20%의 세금을 깎아주겠다. 물론 이것도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서 감면 조항들은 대개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만 유효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기간이 경과되면은 다시 원래대로 복구되는 건데 항상 그 기간이 끝날 때쯤 되면은 또 연장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일몰기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조특법에 대해서 토지 수용에 대한 감면, 국가매수 이런 경우도 3년간 연장이 됐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수용 토지에 대한 감면율이 5년 만기 채권으로 만약에 돈을 받게 된다면 50% 절반 한도액은 2억 원 그와 같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원래 2009년도까지는 끝나기로 되어 있던 것이 끝나기는커녕 더 3년 연장되면서 한도액이 더 올라갔다는 점. 이 부분이 개정된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세법에 대해서는 좀 다른 내용도 또 공부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걸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